안녕하십니까. 스쿠버 다이빙과 모든 스쿠버 다이버를 사랑하는 강영천입니다.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나서 다이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압병의 정상을 앓은 다음에 귀국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항공기 탑승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과의 어떤 관계들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별도로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 질문을 따로따로 자주 받아서 제가 그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과 항공기 탑승 혹은 스쿠버 다이빙과 고도 이동 이런 것을 검색해 보시면 간단하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스쿠버 다이빙과 고도 이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 탑승이죠. 그래서 항공기 탑승 이외에도 저희들이 고산지대로 차로나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이버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다이빙 후에 항공기를 탑승하는 문제일 것이고, 그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여기저기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외국 다이빙을 갈 때 보면 상당히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어떤 시간대를 걸치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항공기에서 내려서 다이빙을 하는데 과연 바로 해도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의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감압병에 걸렸거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그 다음은 그 감압병으로 인해서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과연 언제 타도 될까? 이게 원칙과 현실이 좀 괴리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항공기 탑승을 다이빙 후에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이게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그 다이버 얼러트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기준에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다이빙을 한 경우는 최소 12시간입니다. 2회 이상 혹은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의 다이빙을 한 경우는 최소 18시간 수면 휴식 후에 항공기를 탑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시작했지만 고이든 혹은 실수든 저희들이 프로필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감압을 요하는 다이빙이 됐을 때 컴퓨터에서 그것을 알려주죠. 그럴 때는 18시간보다 훨씬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 48시간이든지 뭐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역시 18시간이지만 그거보다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단체에서는 이 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많은 단체들은 24시를 하나 제공해서 다이빙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정도 수면의식을 취한 뒤에 비행기 타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이 항공기 탑승 후에 다이빙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서 저희들이 제주로 갔다고 칩시다. 제주 공항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서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일찍 가셔야 됩니다. 가서 좀 기다렸다 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그 비행기를 아주 장시간 타고 그것도 여러 시간대를 이렇게 거쳐서 이동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항공기 안에서 탈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이버들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제공하는 모든 물은 다 받아 마셔야 됩니다. 이 탈수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다이버들이 그 비행기 타고 첫 식사를 주고 나서부터 비행기 거의 내리기 한 1시간 전까지 계속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술이 이 술이 감압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이 술은 술 자체도 또한 몸에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속에 알코올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이빙 후에 그 몸에서 축적된 질소를 배출을 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압병에 노출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재밌는 통계를 미국 잡지에서 읽었는데, 미국에서 그 많이 가는 그 해외 다이빙 사이트가 멕시코와 쿠바 아래쪽에 있는 케이만 군도입니다. 그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카리브해 쪽으로 가는 다이버들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장기간 가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3일 이상 대부분이 일주일씩 이렇게 다이빙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감압병이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첫날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리가 내릴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좀 뭐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스트레스를 받고 탈수가 많이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N에서 권하는 거는 비행기 타고 가거든 좀 무리해서 갔거든 12시간 좀 쉬었다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저희들의 현실이 있죠. 뭐 많이 가는 해외 사이트로 필리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새벽 1시 혹은 12시, 밤 12시 뭐 그 사이에 내려가지고 리조트로 이동을 하고, 리조트에 가서 이렇게 새벽잠을 좀 자고 아침에 9시, 10시 되면 첫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느라고 스트레스를 몸에 가하고, 차로 이동한다고 또 추가적으로 간 다음에 잠은 적게 자고, 그래서 그 여행 가서 첫날 다이빙은 가급적이면 좀 부드러운 프로필을 취하시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3일 정도를 가는 경우는 첫날은 비행기 탔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좀 자주면 좋은데 또 많은 분들이 SMB, 산미구엘비어에 또 탑니다. 그 다음날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좀 괜찮아질 때쯤 되면 마지막 다이빙이 됩니다. 제가 받은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비행기 탑승 시간도 맞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육체적인 피로의 문제로 감압병을 앓게 되는 그런 분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거리 여행을 해서 다이빙할 때는 내려서 충분히 몸을 회복하신 다음에 다이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수치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24시간입니다. 저도 이건 잘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압병 진단을 받고 감압병의 증상을 알았습니다. 과연 그 감압병에 걸렸던 분들이 몇 % 정도가 챔버 치료를 받느냐, 이거는 지금 통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챔버가 있는 병원에 오지 않는 한 누가 감압병에 걸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이버들은 스스로 감압병의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고압산소 챔버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내가 벤슨 상태인데
이거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빙하고 나와서 프로필이 별거 아니었다고 해서 또 리조트에 계시는 그 강사님들이나 다이빙 마스터 분들이 무시하고 계속 다이빙을 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감압병이 오고 챔버에 갔건 안 갔건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지금도 아픈데 지금도 무릎이 깨질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버블에 의한 상해가 더 극심하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다음에 문제가 내가 한 다이빙 프로필이 이게 내가 좀 무리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압병이 걸렸다고 스스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뭐 사실 프로필이 아주 양호하고 깊게 타지도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내가 왜 이게 걸렸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그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정상이 좋아지면 바로 돌아오셔도 되지만 좀 무리한 다이빙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폐팽창 상해로 인한 그 감압질환, 이게 저희들이 폐팽창 상해라고 부르는데 그 감압질환에 포함되어 있고 그거와 저희들이 말하는 감압병, 즉 질소 버블에 의한 상해, 이게 다르죠. 이럴 때는 그 소위 말해서 폐 조직에 그 손상이 옵니다. 폐팽창 상해는. 이래서 좀 오랫동안 회복이 된 다음에 항공기를 탑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기를 권유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4 내지 6주 동안 쉬었다가 다음 항공기를 타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압병이 지금 현재 와 있거나 또 챔버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번 어떤 그 계획을 할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쉬어서 특히 아주 중증을 앓고 챔버에 여러 번 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했던 이런 분들의 경우는 6개월까지도 다이빙을 금지시킵니다. 항공기 탑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영구히 너는 다이빙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과 고도 이동에 관한 주제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공기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타는 시간, 제가 18이라는 숫자와 24라는 숫자가 지금 엉키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항공기 탐하고 나서 다이빙을 시작할 때는 24시간 정도 충분히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이빙을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압병 진단을 받거나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받은 경우는 4 내지 6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항상 현실과 부닥치게 됩니다. 팔라우에서 지금 감압병이 오고 거기서 챔버 치료를 받았습니다. 돌아와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오세요. 와서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치료를 받읍시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중증을 앓았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빙도 그렇고 항공기 탑승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조심하고 이 기준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 사진 중에 그 여자분은 피부 뱅스가 아주 심하게 온 거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무릎팍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버블이 그 무릎 안쪽에 들어가서 늘어나서 그 간격이 쭉 벌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무릎을
막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몸을 구부리면서 아야 아야 하죠. 그래서 구부린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벤즈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스쿠버 다이빙과 고도 이동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